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는 55.4를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의 비트, 이더리움이 평균 프리미엄대가 좀 많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롱과 숏 비중을 보게 되면 대부분 롱에 대한 우세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과연 이 롱이 일시적인 롱일지 아니면 정말 계속 이어나가는 롱일지는 좀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딩 비율 추이를 또 보게 되면 계속 좀 그렇게 높은 편이 좀 아니다라는 게 약간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원효띠의 포지션은 일단 롱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황 스케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보스턴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향후 회의에서 50bp 인상을 두 번에서 세 번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또 밝히기도 했었고,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돌아갈 것을 확신을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긴축 정책이 저임금 미국인들에게 타격이 될 것이다 라는 또 조심스러운 생각도 하기도 했었거니와, 그리고 뉴욕 연은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로 6.3%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가계 현재 재정 상황이 인식은 1년 전 대비보다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지적을 또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4월 고용 추세 지수 ETI가 전월 대비 하락해서 120.18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일자리 손실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분야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과 노동력 부족이 완화될 것이라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몇 달간 일자리 임금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는 주장과 중국의 달러와 기준 수출 예상치가 2.7%를 상회했는데 전년 대비 증가폭이 축소가 돼서 14.7에서 3.9%로 파격적으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어떠한 전문가는 사전적으로 2분기 지표가 아직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이런 지표가 조금씩 뭐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계속 선방향이 좀 돼서 시장을 계속 누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3.65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증시 하락에 따른 영향과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부분, 그리고 22 7월 금리 인상 전망과 연준의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좀 했다라는 영향성을 좀 받았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5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미 연준들이 매파적 발언 등의 달러와 강세가 지속된 점이 금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103.1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지역 봉쇄로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 유럽 국가 등에 따른 석유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소식으로 하락이 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일을 하기 위한 액션으로 연준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해서 소수몽기님과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내용을 또 약간 인용을 해서 저의 또 개인적인 주관적인 또 그런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의도는 자산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재가 또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일찍 은퇴했던 자들도 꽤 많이 생겼다라고도 뭐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자가 매우 파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파워 의장이 지난 4일 기준으로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이 추가로 시장에 상가할 것을 예상을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저축이 바닥나기 시작하게끔 만들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코로나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많이 주었잖아요. 그러니 그게 어느 정도 바닥나는 시점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돈 번 거 가지고 계속 재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이거를 조금이라도 좀 더 강력하게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파월이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런 의미로도 또 해석을 또 하는 부분도 있었더라 라는 것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여전히 역대급 저가 매수 중인 미국 개미들은 저런 내용 그냥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매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오히려 계속 연준은 안 되겠다. 좀 더 흔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저번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자료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코인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전년 대비 476% 증가한 58조 원의 수익을 거둬서 세계 1위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국이 10조 원, 독일이 7조 원, 그리고 일본이 6조 원, 한국이 4조 원대이기 때문에 왜 제가 미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저 사람들에 따른 성향이 이번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또 재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2번이나 애들이 좀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좀 더 많이 흔들거나 최대한 조정폭을 더 깊게 만들면 일을 하게끔 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2번이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또 해석하는 부분이 또 저렇게도 또 보도가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연준에 또 저런 생각이 일부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거니와,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상하이 봉쇄가 4월 수출에 급감이 나왔고 성장률 쇼크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수출 중과율 추이가 28.1에서 3.9까지 내려났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는 게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베이징 봉쇄 본격 반영일 때는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이제 봉쇄 라인 때는 상하이는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데 베이징은 아직은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하방 압력이 지속이 되어가고 있고, 규제 완화에도 중국의 부동산 침체, 세제 판매 부분도 33%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이제 희망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 자체가 돈을 계속 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악의 시즌에 있는 지표가 한번 나오고 난 뒤에 그 뒤부터는 4분기 때나 이때는 좀 좋아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한없이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또 일단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에 미국의 SEC가 신주 인수권 겨냥의 스펙 조사를 착수를 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골드만은 사업 축소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들 또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돈도 조금은 딸린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금융적인 이제 수축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월가의 전설들 수익률 총 순위를 보니까 마이클 버리, 하워드 막스, 칼 아이칸, 워렌 버핏 다 마이너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러시아 원유 수입에 단계적으로 중단 합의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세 곳의 추가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 이야기를 잠깐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수요와 공급이 만해서 인플레가 발생을 한 게 아니죠. 예.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러시아로 인해서 이런 형상으로 인해서 나왔기 때문에 진짜 물건이 미친듯이 잘 팔려서 이게 발생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으로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전쟁을 오랫동안 가져가는 게 자기네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좀 더 일찍 끝나면 해당에 있는 공급 물량을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국가가 과연 그 정도 체력이 될 만한 저기 얼마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일단 남아져 있다라는 생각도 갖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이제 아무래도 이걸 너무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또 돌아오는 겨울 시즌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적절히 해소를 하면서 이런 전략을 좀 펼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따른 고민은 이 해당에 있는 이 물가를 죽이지 않고 천천히 잡아 나가려고 하는데 뭐 코로나가 한 방에 또 해소가 돼서 그런 형태로 나왔을 때에 따른 여러 가지 물류 해소로 인해서 물가가 얼마만큼 진짜 완만하게 내려가면 좋겠지만 진짜 미친 듯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또 다른 이거를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이것을 또 보면서 이것을 또 보면서 이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계속 그런 모델링으로 좀 보는 것 같다라는 좀 안타까운 저의 개인적인 매우 주관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니와 그 다음에 총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거의 뭐 4천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올려서 보게 되면 근데 지금은 대략 뭐 1900조 원도 약간 안 되긴 하지만 그만큼 많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QT도 한다라고 했는데 QT 규모도 1년에 뭐 대략 한 1500조 원씩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자산 축소 규모가 생각보다 어디에서 돈이 제일 많이 빠질지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위축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게 또 대부분 투자자들에 따른 영향이 숏배팅을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또 보게 되면 대부분 또 좋은 것들 위주로 또 많이 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해 주가 하락률 추이를 보게 되면 다 마이너스 두 자릿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페이팔, 넷플릭스, 뭐 코인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코인만 90% 하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주식도 그만큼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오히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암호화폐가 싸다라고 해서 저가하는 것보다 해외 주식이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더 싼 게 있으면 그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기본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거래량 대비가 많이 위축이 됐던 부분도 조금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니와 그다음에 루나에 따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루나에 따른 해당의 뱅크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해당에 있는 이제 재단 쪽에서 얼마나 소명을 잘 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해당의 UST가 너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또 머리 좋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도 또 보고 있더라고요. 그냥 UST를 좀 많이 차입을 해놓고 그것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UST를 다른 코인 스테이블로 매도를 한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폭락이 나오면 빚이 자동으로 청산이 되는 형태가 될 것이고 패깅이 안 끊어진다라고 해도 이자만 내고 고스란히 상환을 하게 되면 어차피 나쁠 건 없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UST에 따른 풋옵션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어떻게 해서든 문제 해결을 해서 내 자산을 지키려고 해서 웬만하면은 머리를 더 많이 써서 이렇게 또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좀 눈에 보인다더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만큼 급락이 많이 나오면서 청산의 규모는 사상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네, 올해 거의 최고치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바닥을 거의 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개인 지갑이 일반적인 10%가 아니라 40% 거래소에 비트코인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점으로 인해서 이제 싼 시점으로 이 유입량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이 유입량이 늘어난 것인지는 좀 더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최저점, 최고점, 하락률 부분인데요. 보게 되면은 15년도, 18년도, 20년도, 21년도인데 평균 70에서 80% 구간대 21년도 54% 나왔는데 현재가 마이너스 52%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10개가 거의 하락률 추이가 생각보다 컸다더라. 근데 지금의 루나가 보게 되면 여기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비트를 어떻게 보면 이자 지급금으로 준비를 해놓고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비트가 안 좋으면 루나도 빠지고 루나가 너무 많이 빠져도 비트가 안 좋을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별로 좋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비트를 보면서도 루나도 같이 좀 챙겨서 봐야 되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니와 그리고 시장이 생각보다 또 이런 생각도 가져가 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스태그플레이션 맨날 이야기 많이 하죠. 네. 뭐 경기 불안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나올 거냐 그냥 디플레로 갈 거냐 이런 형태인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스태그로 인해서 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좋지 못할 것 같다. 왜냐면 활용도가 못해도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둘 다 많이 활용도가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이제 구상을 시켜서 많이 활용도를 극대화시켰다라고 해도 이쪽에서도 여기에서 이제 부족분을 여기에서도 돌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잘 안 쓰겠죠.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달러가 여전히 강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채권도 매력 없고 그리고 주식도 매력 없고 코인도 매력 없어서 다 던지고 있는 실정에 과연 그만큼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22에 이제 조만간에 금리 인상을 보여주는 시점이 나오니까 달러는 약간 숨을 고르고 갈 확률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박앤셀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샀던 가격대보다 이제 더 저렴한 가격대만큼 평단이 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500개를 구매를 또 절묘한 시점에 또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나무가 이자 수익의 전액에 사회에 환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우리 돈 갖다가 저런 장난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사회 환원은 우리가 돈을 해가지고 하면 그나마 우리 연말정산이라도 좀 챙겨 먹을 수가 있잖아. 근데 지네들이 뭐라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지네들 명의로 또 해놓고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어떤 분은 또 어떻게 했냐면 자 해당이 루나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 때 어떤 분은 반대로 반대 형태로 또 딜을 던지면서 또 크게 또 드셨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누구는 계속 비트로만 승부 보고 이렇게 이제 롱샷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비트가 무너졌을 때 가장 내가 많이 챙겨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어디가 더 많을까 이런 것까지도 또 고려를 하면서 봤을 때 역시 머리가 똑똑하고 심장이 강한 친구들만 더 잘 챙겨 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터 시프가 상당수 암호화폐 기업이 파산할 것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을 많이 하게 되면 기업은 기본인 거예요. 국가 부도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계별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국가는 부실 채권이 많은 기업들을 우선순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국가에서 나오는 채권을 사줄 만한 국가나 그런 쪽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쪽도 이제 자금난이 허덕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는 좀 유심하게 보자.
그리고 위메이드에 따른 소식이 나온 게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보게 되면 박간호 의장이 300억 규모의 리믹스를 매입할 계정을 갖고 있고 6개월간 매입을 하고 1년간 락업을 갖고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니와 김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잠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5월 9일 기준에 이렇게 하락빔이 크게 나왔던 건 아무래도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은 총재들에 따른 발언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네, 썩 좋지 않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어떤 헛소리를 할 것인지를 좀 봐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전쟁 계속 오랫동안 가져갈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별로 좋지 못했던 부분이 좀 가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장도 좀 힘들겠지만 버텨야 되겠고 연준의 또 다른 의도에 따른 메시지도 이제 수요 억제를 꺾어버리자라는 그런 과거에 2번 메시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투자를 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네, 오늘 내용 보시고 좀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어떠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든 건 문제 해결 능력이 주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있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고 그 경우의 수에서도 보기가 내가 뭐 1, 2, 3, 4가 있으면 그 중에 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을 나갈 수가 있는데 해결 능력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으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